장관님,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의 그 의견이 어떤지는 뭐 직접 확인해 보시진 않았겠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헌재원의 결정에 대해서 세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한다. 커닝은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다. 온란해. 이거는 재판소에 대한 조금의 존중도 없이 이게 완전 조롱이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결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그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헌재 결정은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칠성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난투극이 벌어지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던 그 국회의 동물국회의 모습을 소수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고 하면서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소위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가져가자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정신보다도 훨씬 후퇴한 헌재 결정이 현재 결정이 나와서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입법 절차상의 하자 부분, 사실은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 옆에 계신 전주현 의원도 있었고 김남국 의원도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 지켜봤죠.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그 난장판, 그리고 법사위에서의 난장판, 어떠한 논의와 토론도 없었고 어떠한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도 없었습니다. 더 문제는 그 당시에 법안 일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됐던 법안이 안건 조정에 올라가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져서 안건 조정에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 조정의 수정안을 가지고 안건 조정을 열었고 그것을 바로 법사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안건 조정에서 수정된 법안을 가결했는데 다음날 본회의에 올라간 거는 일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올라갔어요. 결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안의 상정 절차 자체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간다면 헌재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을 때의 어떤 국회의 입법자들의 노력, 정신을 감안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헌재가 새로운 입장을 변경하기 전까지 다수당의 입법 행토는 반복될 것이고 우리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날치기 하면서 우리 서로 간에 그거 통과시키는 다수당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저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탄핵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옵니까? 무슨 유행과 노래도 아니고 헌재 결정은 절차의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상식적인 그 사회라면은 그 절차의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는 그 현재 결정이 정당했느냐 여부를 논의했어야 되는 게 어떤 제대로 된 사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건 조정이 또 그 법사위에서 어떠한 심의 의결도 없는 상황에서 법안이 가결되고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일반 법원 측에서 일반 그 법상식이나 일반 법률에서 보면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절차적 흥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회법을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국회법은 전적으로 절차법입니다. 절차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대한 법인데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흠결을 인정하고도 유효하다. 오히려 이게 실체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르겠는데 완전한 절차법에서 절차의 흠결을 인정하고도 유효하다는 결론을 난 것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들이나 국민들이 그래도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되고 민주당의 많은 좀 이 부분에 대한
그 자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이 이제 복당을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비추어서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실상 자백이죠. 위장 탈당을 했음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강력히 부인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비추어서 복당을 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위장 탈당을 자백하는데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는 민영배 의원께서는 그 이 재판에 나온 근거를 보면 위장 탈당이 전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검수 완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을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만들어줬고 경제범죄, 국제범죄 등 대통령이 정하는 범죄라고 해서 등과를 다 갖춘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거는 지난번에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예.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차피 행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는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행령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법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헌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양립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뒤쪽 헌법소송이 결국은 각하되고 기각됐다 하더라도 앞부분에 저희 이 문제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취지의 면에서도 저희 시행령은 기본적으로는 이 법 자체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이 부패와 경제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의 결과와 전혀 무관합니다. 게다가 이 헌법소송은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